사내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에 관련된 그림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한쪽엔 이제 아이스크림이 막 녹아 흘러내리고 있는데 녹지 않기 위해서 얼음을 이제 푸고 있죠. 어쨌든 뭔가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한쪽에는 이제 아이스크림이 열심히 뛰어가고 있어요. 표정이 그렇게 좋진 않죠. 자, 다음. 오늘의 주제 타이틀이에요. 고군분투하는 아이스크림 회사들. 오늘은 아이스크림 회사들 관련해서 신문기사들을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다음.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의 80%를 장악하는 롯데 웰푸드와 빙그레가 지난해 성적이 좋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롯데 웰푸드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1,0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3%가 줄었고, 전체 매출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빙가 부문 매출이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했다고 하네요. 2020년 혜택 아이스크림을 인수하면서 몸집을 키운 빙그레도 비슷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난해 영업이익은 883억 원으로 전년보다 32.7% 급락을 했다. 두 업체가 이제 영업이익이 30% 이상 하락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 하이라이트 다른 부분은 이따가 보시게 될 거예요. 다음. 이거는 이제 롯데웰푸드 제8기 사업보고서에서 제가 가져온 자료인데요. 앞에서 언급되는 이제 5분의 1을 차지하는 빙가 부문 매출이라고 얘기가 나와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제 빙과 기타 이쪽 제품 관련해서 20% 넘게 매출을 올리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다음. 이제 이렇게 영업이익이 잘 나오지 않는 이유가 원재료 가격 폭등이 원인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이스크림이 쉽게 녹지 않도록 하는 코코넛 오일 가격은 지난해 톤당 2,480달러를 기록해서 전년 대비 63%나 뛰게 되었다. 이 코코넛 오일 가격 관련해서도 이따가 기사를 보시게 될 거예요. 아이스크림 유통 구조도 원인으로 작용을 했다. 영업이 잘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로.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 유통시장의 중심축이 온라인으로 이동을 했는데 아이스크림은 여전히 오프라인 중심이라고 합니다. 아이스크림 할인점 등이 포화 상태라고 하는데 이거 관련한 기사도 이따가 보시게 될 거예요. 이제 소비자들이 온라인 배송을 굳이 이용할 이유가 없다라고 나오죠. 시장조사 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아이스크림 판매 중 이커머스 비중이 3.7%에 불과했다고 하고요. 5년 전보다 오히려 감소를 했다고 하네요.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동네 판매에 묶여있는 제품 특성상 가격 경쟁이 계속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인기 있는 신제품 부재, 건강관리 트렌드, 기후변화 등도 침체를 부추기고 있다고 합니다. 롯데웰푸드는 지난해 비주력 제품을 대거 정리를 하고 상품 숫자를 13% 줄였고,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 자회사의 혜태 아이스크림을 흡수 합병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이 혜태 아이스크림 흡수 합병 관련한 기사도 이따가 보시게 될 거예요. 롯데웰푸드는 작년 신공장을 가동한 인도, 빙그레는 최대 시장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 공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관련된 기사 이따가 다 보시게 될 겁니다. 다음. 세계 최대 아이스크림 회사인 매그넘이 저조한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10자루 만에 18% 폭락을 해버렸다. 세계 최대 식품기업 네슬레는 하겐다즈를 운영하는 아이스크림 사업부를 완전히 손을 떼버리고 매각을 할 것이다 라고 나오죠. 이 매그넘과 네슬레 관련된 기사도 이따가 보시게 될 겁니다. 자, 다음. 이 기사는 이제 아까 롯데웰푸드의 영업이익이 30% 넘게 하락을 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기사고요. 일단 롯데웰푸드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이 4조 2,1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를 했다고 하네요. 순이익은 714억 원으로 12.9% 줄었다고 합니다. 네, 영업이익은 또 30.3% 감소를 했고요. 지난해 수출 실적은 2,3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8% 성장을 했다. 해외 법인 매출도 9,651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 대비 13.8% 증가를 했다고 하네요. 해외 법인과 수출 실적을 합친 글로벌 상업 매출이 1조 2,04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4.4% 늘었다고 합니다. 또 지난해 영업이익은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30% 넘게 감소를 했고요. 원재료 및 일회성 비용 부담의 영향 때문이라고 얘기가 나오네요. 2024년 시작된 코코아 가격 급등세도 이익 감소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이제 롯데웰푸드가 앞으로 핵심 브랜드 경쟁력 강화, 비즈니스 리스트러처링, 원재료 소싱 구조 개선 및 인력 효율화 등으로 매출 성장과 수익 구조 개선을 이뤄낼 계획이라고 하고요.
글로벌 핵심적을 집중 육성하고 롯데 브랜드 인지도 강화로 해외 사업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하네요. 인도의 초코파이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지난해 가동을 시작한 푸네 신공장 안정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 인도의 초코파이 관련해서는 이따가 보시게 될 거예요. 자, 다음. 네, 빙그레가 이제 혜태 아이스크림의 지분 인수를 위한 잔금 지급을 마무리하고 자회사 편입을 완료했다고 나온 기사예요. 최종 인수 금액은 1,325억 원이다. 20년 기사입니다. 지난 3월 혜태 아이스크림 인수를 위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체결을 했다고 하고요. 시장조사 업체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국내 빙과시장 점유율이 롯데제과가 32.5%로 1위라고 하네요. 그 다음 빙그레 27.9%, 롯데푸드 14.1%, 혜태 아이스크림 12.1% 등 순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롯데가 47%를 차지하고 있는데 혜태와 빙그레가 이제 결합을 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40%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하죠. 자, 다음. 이 기사는 이제 앞에서 혜태 아이스크림 인수를 위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거 관련해서 제가 가져온 기사입니다. 빙그레가 혜태 아이스크림 보통주 100%인 100만 주를 1,400억 원을 들여서 인수를 하게 되었다. 혜태 아이스크림이 올해 1월 혜태제과에서 아이스크림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 신설된 별도 자회사라고 이제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 작년 말 기준 매출액이 약 1,800억 원으로 국내 아이스크림 업계 중 빅4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브라보콘, 누가바, 바밤바 등 인기 장수 브랜드를 혜태 아이스크림이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이 기사는 이제 여기서 나온 올해 1월 혜태제과에서 아이스크림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서 혜태 아이스크림을 만들었다. 그 관련해서 제가 가져온 기사입니다. 혜태제과가 아이스크림 사업 부문을 100% 신설 자회사로 두는 물적 분할을 의결을 했다. 분할 신설회사는 혜태 아이스크림 주식회사로 비상장 법인이라고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경영 효율화를 가속화하고 투자 및 신제품 연구개발 등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할해서 회사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다음.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제 코코넛 오일 가격이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기사예요. 필리핀산 코코넛 오일 도매 가격이 톤당 2,720달러를 기록을 했다. 코코넛 오일이 아이스크림을 쉽게 녹지 않게 하고 냉동 상태에서도 부드러운 식감을 살려주는 중요한 원재료로 꼽힌다고 하네요. 일단 이 2,720달러를 기록했다는 것은 굉장히 올라갔다는 거죠, 가격이. 자, 그 이유가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상기후와 급증한 수요 시점이 맞물려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네요. 전 세계 코코넛 오일의 75%를 생산하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가 지난해 엘니뇨의 영향을 받아서 코코넛 정확황이 좋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다음. 이 그래프는 앞에서 언급된 이제 톤당 2,720달러를 기록을 했다. 관련해서 나온 그래프예요. 그래서 코코넛 오일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다음. 엘니뇨 관련해서는 아까 이제 언급이 되어서 제가 이제 가져온 자료입니다. 남아메리카 페루 및 에콰도르, 칠레 북부의 서부 열대 해상에서 수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이라고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 스페인어로 이제 남자아이와 소년을 뜻하는데 아기 예수도 뜻한다고 하네요. 네, 성탄절을 전후로 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주어졌다고 나오고 있어요. 자, 다음. 산업계 수요가 늘어난 것도 이제 코코넛 오일 가격이 상승하게 된 요인이다 라고 하고요. 코코아 가격이 급등하니까 초콜릿 생산 업체들은 대체 원료로 코코넛 오일을 선택하게 되었다. 코코넛 오일 가격도 높은데 이제 코코넛 오일 함량을 높이고 더 비싼 코코아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경제적일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제 초콜릿 생산 업체들이 코코넛 오일을 선택한다라는 얘기죠. 자, 다음. 이 기사는 이제 아까 아이스크림 유통구조 관련해서 아이스크림 할인점들이 포화 상태다라고 해서 제가 가져온 기사입니다. 국내 최초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응응스쿨의 폐점률이 지난해 기준 13.7%라고 하고요. 2021년 5.4%에서 8.3%포인트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폐점률이 프랜차이즈 업종이나 브랜드의 포화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쓰인다고 하고요. 10%를 넘어설 경우에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평가가 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경쟁 점포들이 이제 난립을 해서 이
아이스크림 할인점들이 동종 점포뿐만 아니라 편의점과도 경쟁해야 되는 구조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절도 등 각종 범주도 이제 폐업을 하게 되는 그런 요소라고 합니다. 자, 다음. 혜태 아이스크림 지분을 이제 100% 보유한 빙그레가 존속법인으로 혜태 아이스크림을 흡수 합병한다고 하네요. 혜태 아이스크림이 별도 청산 절차 없이 해산이 될 거라고 합니다. 두 회사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인프라를 활용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두 회사의 중복된 사업 조직을 통합하고 업무 과정을 일원화 할 것이다. 또 국외 수출, 이커머스 등 판매 채널을 넓혀 매출을 올리도록 노력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다음. 하부모 푸네 신공장. 아까 푸네 신공장 얘기도 이제 기사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가져온 기사입니다. 지난 2017년 12월 하부모를 인수를 했고 처음으로 증설한 생산시설이라고 하네요. 국내에서 인구 감소와 내수 침체 장기화로 인해서 매출이 좀처럼 늘 수가 없는 구조로 빠져버려서 해외에서 활로를 좀 모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지난해 20%에서 지난해니까 24년이겠네요. 24년에 이제 20%에서 오는 2028년까지 35%까지 확대를 할 것이다. 그렇게 목표를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인도가 약 17조 원 규모의 제과 시장을 또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난 2004년 인도 제과업체인 페리스를 인수를 했고 국내 식품 업계에서는 최초로 이 롯데웰푸드가 인도에 진출한 회사라고 하네요. 2023년에 롯데 인디아 챈나이 공장에 약 300억 원을 투입해서 초코파이 제3라인을 가동하고 인도 초코파이 시장에서 약 70%의 시장 점유율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아까 그 초코파이 관련해서 언급이 됐었죠. 그래서 가져온 기사입니다. 롯데웰푸드가 인도 타밀나두주 챈나이 공장의 증설 사업을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총 투자 규모가 18억 5천만 루피, 한화로 약 300억 원이라고 하고요. 타밀나두 공장의 월 생산 능력이 1420톤 규모로 기존보다 약 3배가량 확대가 됐다고 하네요. 인도 최대 규모의 롯데 제조 공장이 됐다고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난 2004년 챈나이에 본사를 둔 무르가파 그룹의 제과 사업부인 페리스 제과를 224억 원에 인수를 하면서 이제 진출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2017년에 인도 아이스크림 업체 하부모어를 1650억 원에 인수를 했다고 하고요. 전 세계 8개국 21개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인도는 이제 해외 매출 순위 1위라고 하네요. 자, 다음. 빙그레가 아까 이제 최대 시장 미국 관련해서 또 얘기가 나온 게 있었죠. 그래서 가져온 기사입니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국내 아이스크림의 약 70%가 빙그레 제품이고 미국에서 연간 1,800만 개 이상의 메로나를 빙그레가 판매하고 있다고 하네요. 현지인 시장으로 또 판매가 이제 확대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1995년 하와이에 수출을 한 것이 시작이고 이제 현재 미국이 메로나 최대 수출 시장이 되었다. 하와이에서는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수입 아이스크림 가운데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2016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현지 법인을 설립을 했고 이제 코스트코에 입점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다음. 성수기 기준 코스트코 미국 8개 권역에 입점 판매 중이라고 하고요. 2017년 7월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메로나의 미국 현지 생산에 돌입했다고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 서부 워싱턴주 벨뷰에 있는 루체른 푸드사와 OEM 방식으로 현지 생산을 하고 있고 루체른 푸드 같은 경우에는 세이프웨이 등 2200여 개 슈퍼마켓을 소유한 알버트슨 컴퍼니의 계열사이고 PB 제품 생산 및 OEM 특화 공장이라고 또 설명이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이제 최신 설비를 또 갖추고 있고 인근에 있는 우유 공장에서 신선하고 질 좋은 원료를 또 공급받을 수 있고 또 이 원료를 사용해서 아이스크림을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회사다라는 거죠. 국내에서는 멜론 위주의 판매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해외에서는 딸기, 망고, 코코넛, 타로, 피스타치오 등 이제 국가별로 선호하는 맛을 개발하거나 퍼먹는 홈사이즈 신제품을 좀 내보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할랄 인증 제품, 식물성 아이스크림 등을 출시를 또 하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이제 아랍인들 대상으로 판매를 하는 거겠죠. 지속적으로 국제 박람회에 참가를 하고 SNS를 활용한 효율적 마케팅 활동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수출국가 수도 지난해 20여 개국에서 올해 30여 개국으로 이제 증가를 했고, 코스트코, 샘스클럽, 월마트 등 글로벌 유통 체인망 입점 실적도 늘고 있다고 하네요. 2023년 상반기 아이스크림 및 기타 수출이 466억 원으로 전체 수출의 60.1%를 이제 차지를 했다고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작년 상반기 국내 아이스크림 수출이 약 5,900만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이 중에 빈거래가 6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데이터긴 한데 그래도 좀 보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서 좀 다루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아까 매그넘 아이스크림 그 세계 최대 브랜드라고 하죠. 세계 최대 업체라고 했는데 아이스크림 업체라고, 그래서 제가 가져온 기사입니다. 언급이 됐었죠 아까. 베앤제리스 등의 아이스크림 브랜드를 보유한 매그넘 아이스크림 컴퍼니가 이제 좀 회계연도 4분기에 성과가 좋지 않았다라는 거죠. 비만 치료제 사용이 대중화되었고 아이스크림 같은 디저트 간식 수요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하네요. 회계연도 4분기 판매량이 3% 줄었는데 애널리스트 전망치를 크게 밑돈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도 많이 급락을 했다라는 거죠. 투자은행 제프리스 애널리스트 데이비드 헤이스에 따르면 이번 실적이 GLP-1 계열약이 아이스크림 부문에 미칠 구조적 위험에 대한 우려를 다시 불러일으킬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네요. 자, 매그넘 같은 경우에는 유니레버가 아이스크림 사업을 기업 분할해서 출범시킨 회사라고 하고요. 이제 아이스크림 매출이 주춤하니까 저칼로리 고단백 제품 등을 내놓으며 식습관 변화에 대응 중이라고 하네요. 자, 다음, 아까 우리가 이제 네슬레도 살짝 언급이 됐던 거를 이제 봤었는데, 그래서 제가 가져온 기사입니다. 네슬레는 이제 자사에 남은 아이스크림 사업을 합작 파트너인 프로네리에 매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매각을 하기 위해 이제 심도 있는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하겐다즈, 드럼스틱, 메벤픽 등 6개 아이스크림 브랜드를 이제 네슬레는 보유하고 있다. 프로네리는 2016년 네슬레가 유럽 사모펀드 PAI 파트너스와 50대 50 지분으로 설립한 합작사라고 설명이 또 나오고 있고요. 네슬레는 2019년 미국 내 아이스크림 사업을 40억 달러, 약 하나로 5조 8천억 원에 프로네리에 매각했었다고 하네요. 네슬레의 신임 최고 경자 필리프 나브라틀이 이제 이런 사람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로랑 프레익스 CEO가 사내 문제로 해임된 다음에 이제 수년간 이어진 실적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 영입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브라틀이 취임한 이후에 지난해 9월 취임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1만 6천 명 규모의 이제 구조조정을 했다고 하네요. 자, 다음, 네슬레는 앞으로 커피, 반려동물 사료, 영양식품 및 스낵 등 4가지 핵심 사업에 집중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이스크림 사업을 축소하려는 이유가 이제 사업 운영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하네요. 계절에 따른 수요 변동이 크고 냉동 상태로 유통해야 돼서 공급망 구축과 유지에 많은 비용이 든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사업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좀 축소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네슬레는 계절에 따른 수요 변동과 냉동 제품 공급망 구축 등 까다로운 과제를 안고 있는 아이스크림 사업을 정리한 최초의 대형 소비재 기업은 아니다. 유니레버 아까 언급이 됐었죠? 매그넘이라는 업체 관련해서요. 네슬레 경쟁사 유니레버는 작년 말 아이스크림 사업부로 분사해서 매그넘 아이스크림을 설립을 했다. 근데 매그넘 아이스크림이라는 업체도 주가가 많이 폭락을 했고 실적이 좋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자, 다음. 네, 그래서 이번에는 다양한 아이스크림 업체들 관련해서 같이 신문 기사를 한번 살펴봤고요. 네, 저는 다음번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스타디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